역시 멋집니다.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앞에서 애기 낳는 한번에 자르려고 경제 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적폐 총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려 했더니 또다시 적폐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과목 낙제 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나 모르는 심상 아닌지 우려하지 않습니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 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 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할 줄 아느니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이 기가 찹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 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 지표도 빵점, 분배 지표도 빵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돈 되는 또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처방이 잘못돼 약물에 부작용이 생겼으면 부작용을 고치는 약물을 또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목리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외국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 간이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합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방북의 목적과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북 특사단이 폭넓게 협의해야 할 대상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가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닙니다. 핵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 정부만 유독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속였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에 한결된 바람을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즉각 중단되어져요. 정부가 내년도에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5조 원에 입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 지출 계획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소득분에 대해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서 내년도 지급액은 올해보다 무려 3.6배나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활동을 유도하고 인권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꾸려 하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이 정부들은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늘리면 당장의 소득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소득주도 성장 실패가 성취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세제임금 올리고 세금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정부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해내고 고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문재인 정권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자세와 규제 개혁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저출산 쇼크로 인구 절벽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일자리 파국, 군배 참사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기업 투자까지 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드는 반도체마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 정책위는 신체 늪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살려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세금 중독, 경제 파탄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민심을 받드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기본인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원내 제1야당인 저희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데 대한 절박감을 이제야 느끼고 계신 것인지 대통령께서 최근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규제 혁신 성장을 3번이나 방문하여 원격 의료,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야당보다도 여당이 발목을 잡아 처리가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훈련법, 은산분리 등 모두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가졌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산업 재편을 위한 규제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경제 체질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추격을 눈뜨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급해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며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여당에게는 수익의 경읽기로 들리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보여주기식이나 신용내기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당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통령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존의 제조업에 접목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가감히 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 당정청 청와대 전원회의를 보면서 세상사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총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불렀던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대통령과 집권당이 공동 운명차를 외치지만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집권당에 대한 제왕적 총재 등급직과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최정점에서 실은 제왕적 총재 등급직이 이제 이 정권도 세상사 법칙 안으로 들어왔음을 증거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사 법칙은 달도 차면 비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대통령 뜻에 따라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519만 명, 전체 개인 사업자 중 89%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1년 지나면 미납액에 대해 오히려 10.95% 가산세가 늘어나는 단지 유예 조치일 뿐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요. 1년 후 이 미납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할지 아니면 그냥 납부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조사모사 형식으로 이 유예 조치를 취한 것인지 진짜로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면제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 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 불패 신화입니다. 이번 2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 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내세웠던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규직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번에 의원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훈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피감기금 건물에 지역사무소를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살펴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정청 워크숍과 관련한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당과 정부, 청와대가 워크숍을 통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또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원회의라는 익숙하지 용어를 사용한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만 참석범위 인원에서 역대급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명칭이나 범위를 떠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려운 경제해법을 찾기 위해 여건이 변화된 한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결과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방향은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불통과 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협치의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대법을 내놓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야당과 회기간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개타를 던집니다. 야당과 반대 진영의 설득은 불통과 오만이 아니라 균형, 포용, 소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주도 성장이 되지 않도록 슈퍼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 혈세, 나라 국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100일간의 정기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빠른 입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온마이크가 강한 정당으로 앞으로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또 대변인의 스피커가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속초양양 지역구는 저희 당 원내 대변인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로 간략하게 공개 인사 마치고 다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정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당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공개 발언 신청하시는 분은 잠깐만요. 그 이미재 의원하고 두 분이 일로 오세요. 카메라 때문에 오세요. 렌토기 한장 하시고 일로 와요.